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그중에서도 CFO 에이미 후드의 최신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바로 그 실적 발표 녹취록 중에 CFO 발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재무 상태나 성장 이야기, 또 미래에 대한 힌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숫자들도 많은데 저희가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1분기 실적. 이게 뭐랄까 시장 예상을 확 뛰어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매출,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전부 다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수치로 보면 매출이 7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나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4% 증가. 그리고 조정 후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4.13달러로 23%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율 효과 빼고 봐도요. 고정통화 기준으로도 매출 17%, 영업이익 22%, 조정 후 EPS 21% 증가니까 아주 탄탄한 성장세라고 봐야죠. 단순히 숫자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사업 부문에서 계속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야, 정말 인상적이네요. 18%, 24% 엄청난데요? 근데 궁금한 게 전체 매출은 이렇게 좋은데 매출 총익률은 69%로 작년보다 살짝 떨어졌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AI 투자 때문입니다. 인프라 확장하고 또 AI 기능 사용량이 늘면서 비용이 좀 발생한 거죠. 물론 애저나 M365 쪽 가서 계속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있어서 그게 비용 증가를 어느 정도는 상쇄해 줬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미래 AI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하, 미래를 보고 미리 투자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전체적인 운영 비용은 어떻게 관리했나요? 비용만 늘린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전체 영업비용 자체는 전년 대비 5% 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대부분 클라우드나 AI 엔지니어링 역량 키우고 컴퓨팅 파워 확보하고 또 AI 핵심 인재 데려오고 다 이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비용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진 좋은 사업들이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전체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49%로 전년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용 관리랑 성장 투자를 되게 균형 있게 잘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I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럼 오픈 AI와의 관계, 이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최근에 또 엄청난 규모의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이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은 CFO가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는 그 주에 새로 계약한 거는 이번 1분기 실적에는 전혀 반영 안 됐다. 이렇게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기타 수익 및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오픈 AI 투자 관련 손익은 빼고 조정한 수치를 발표했어요. 4,100만 달러 정도. 이건 이자 수익에서 데이터 센터 금융 리스 이자 비용 빼고 남은 건데 이렇게 따로 보여준 건 오픈 AI 효과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핵심 사업 성과가 어떤지 이걸 좀 더 투명하게 보려는 의도겠죠. 그렇군요. 다음으로 눈에 확 띄는 게 자본 지출, 캐펙스인데요. 1분기에만 349억 달러. 와,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투자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클라우드랑 AI 이쪽에 수요가 폭발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 449억 달러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비교적 단기 자산, 그러니까 주로 GPU나 CPU 같은 컴퓨팅 자원에 들어갔어요. 애저 고객 수요 감당하고 코파일럿 같은 자체 AI 서비스 돌리고 연구 개발 속도 내고 또 낡은 장비 바꾸고 이런 것들이죠. 결국 AI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컴퓨팅 파워니까 여기에 정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절반은 컴퓨팅 파워 확보했었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쓴 건가요? 좀 더 긴 관점의 투자일까요? 정확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15년 이상 길게 보고 수익을 낼 장기 자산에 투자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하는 거, 이거 금융 리스로 했는데 여기에만 11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참고로 실제 현금 지출로 잡히는 유형 자산 투자는 194억 달러였거든요. 총 캐펙스 349억 달러랑 차이가 좀 나죠. 이게 주로 방금 말씀드린 금융 리스나 아니면 물건은 먼저 받았는데 돈은 나중에 주는 그런 시점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현금 흐름은 또 괜찮다는 게 신기하네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51억 달러로 32% 늘고 잉여 현금 흐름도 257억 달러로 33%나 증가했다고요. 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이죠. 클라우드 요금 청구에서 돈 받아오는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뭐 부품값 지급하는 게 늘어도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금융 리스 비중이 커지면서 당장 현금이 나가는 부담은 생각보다 덜했던 것도 현금 흐름에는 좋았고요. 이렇게 번 돈으로 또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해서 1,007억 달러 정도 돌려줬다고 하고요. 상업 부문 실적을 보면 더 놀라운 숫자가 있던데요. 상업용 예약, 그러니까 커머셜 부킹스가 무려 112% 급증했다고요?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숫자 아닌가요? 네, 이건 뭐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냥 폭발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발표했던 오픈 AI의 애저 사용 계약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애저랑 M365 둘 다 해서 건당 1억 달러 넘는 큰 계약들이 엄청 늘어난 덕분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최근에 또 오픈 AI가 2,500억 달러 규모로 애저 더 쓰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건 이번 11% 증가분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미래 계약까지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수주잔고, RPO라고 하죠? 이것도 3,920억 달러로 51% 늘어서 지난 2년 새 거의 2배가 됐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RPO라는 게 앞으로 매출로 인식될 이미 계약된 금액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크고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고객들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쓰겠다고 이미 약속을 많이 해놨다는 뜻이죠. 특히 평균 계약 기간이 한 2년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걸 보면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실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주 질 좋은 계약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그 막대한 자본 지출이 왜 필요한가 그걸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전체로 넓혀봐도 매출이 491억 달러 26% 성장. 이것도 예상을 넘었군요. 네, 역시 강합니다. 다만 클라우드 매출 총이익률은 68%로 예상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투자 영향 때문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좀 내려왔어요. 물론 계속 효율 개선 노력은 하고 있어서 그 하락폭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됐고요. 뭐랄까 AI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면서 단기적인 수익성은 약간 부담을 지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각 사업 부문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먼저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 우리가 아는 오피스, 링크드인 이런 것들이죠. 네, 이쪽은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매출이 330억 달러로 17% 성장했는데요. 핵심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상업용 클라우드가 17% 증가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용자당 평균 매출 AIPU라고 하죠. 이것도 늘고 사용자 수도 늘고 두 축이 다 좋았다는 겁니다. ARPO는 뭐 코파일럿 유료 버전이나 E5 같은 비싼 플랜으로 옮겨가면서 올라갔고 사용자 수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현장 직원들 중심으로 6% 늘었고요. 그럼 그냥 설치해서 쓰는 오피스 같은 그런 제품 매출은 좀 줄지 않았나요? 보통 클라우드로 가면서 줄어들 텐데요. 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상업용 제품 매출인데 이것도 예상을 깨고 17%나 늘었어요. 정말요? 네, 보통은 클라우드 전환 때문에 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곧 나올 오피스 2024 버전을 미리 좀 대량으로 사두려는 기업들 수요가 생각보다 꽤 강했습니다. 개인 사용자 쪽이나 링크드인 같은 다른 서비스들은 어땠어요? 링크드인은 마케팅 쪽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채용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인재 솔루션이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10% 성장했고요. 다이나믹스 365는 꾸준하게 18%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문 전체 영업이익률이 62%로 3%포인트나 개선된 게 눈에 띄는데요. 이건 M365 클라우드에서 효율 개선한 효과가 코파일럿 AI 투자 비용 늘어난 걸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애저가 있는 것이요. 네,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부문 전체 매출이 30억 달러로 28% 성장했고요. 그중에서도 핵심인 애저넷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이게 무려 40%나 성장했습니다. 시장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죠? 40%요? 와, 네,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40% 성장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애저 성장을 이끈 구체적인 요인이 뭘까요?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다른 점은 없었는지요?
주로 큰 기업 고객들이 기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수요, 이게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애저 AI 서비스 자체 매출은 예상 수준이었는데 CFO가 뭘 언급했냐면 용량 증설에 계속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AI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네, 이게 앞으로 성장에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리미스 서버 사업은 의외로 1% 성장하면서 선방했는데 이건 윈도우즈 서버 2025 버전 미리 사려는 수요 덕분이었고요. 다만 이 부문 전체 이익률은 AI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운영 효율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진 43%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어 퍼스널 컴퓨팅 부문인데요. 윈도우즈, 서피스, 검색 광고, 게임 이런 것들이죠. 네, 이쪽은 매출이 13억 8천 달러로 4% 성장했습니다. 이것도 예상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주된 이유는 윈도우즈 OEM 및 디바이스 매출이 6%나 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윈도우즈 10 지원 종료가 다가오니까 PC 교체 수요가 강하게 있었고 또 유통 채널 재고 수준 같은 것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검색 광고나 게임 쪽은 어땠습니까? 검색 및 뉴스 광고는 트래픽 유입 비용 빼고 16% 증가해서 꽤 견조했고요. 검색량 자체가 늘기도 했고 제3자 파트너십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게임 매출은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던 기저효과 때문에 2% 정도 줄었습니다. 다만 엑스박스 콘텐츠 및 서비스 매출은 다른 회사 게임 판매가 잘 돼서 1% 증가하며 선방했고요. 이 부문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은 윈도우랑 검색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30%로 3%포인트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와, 1분기 실적 정말 상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 강력한 실적 뒤에는 AI 투자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애저의 폭발적인 성장은 인상적인데 동시에 그에 따른 용량 문제가 좀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 다음 분기, 2분기 전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전체 매출 성장의 한 2%포인트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거고요. 이걸 다 포함해서 2분기 전체 매출은 795억 달러에서 806억 달러 사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에서 16% 정도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비용 쪽은 어떤가요? 1분기처럼 계속 투자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 원가는 21, 22% 늘고 영업비용은 7에서 8% 늘 걸로 예상해서 1분기보다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작년 2분기랑 비슷하겠지만 바로 직전 분기인 1분기보다는 계절적인 요인 같은 것 때문에 좀 내려갈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 미래 투자는 계속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기타 수익 및 비용은 오픈 AI 빼고 한 1억 달러 순수익, 법인세율은 한 19%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자본 지출 캐펙스 전망도 새로 나왔죠? 1분기에도 엄청났는데 앞으로는 더 늘린다는 건가요? 네, 여기가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요가 계속 더 빨리 늘고 있고 수주 잔고, RPO도 그게 늘어난 걸 보니까 GPU랑 CPU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2분기 캐펙스는 1분기보다 더 늘어날 거고 이런 추세를 보면 2026 회계연도 전체 캐펙스 증가율은 2025년보다 더 높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네, AI 시대 인프라 경쟁에서 확실히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다만 분기별로 변동성은 클 수 있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상업 부문 예약이나 클라우드 수익성 전망은 어떤가요? 1분기에 예약이 폭발적이었는데 2분기에도 그럴까요? 2분기 3원균 예약은요. 작년 2분기에 오픈 AI 계약이 컸던 걸 빼고 보면 핵심 사업 기준으로는 견조하게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오픈 AI의 그 큰 추가 계약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했고요. 다만 워낙 큰 규모의 장기 애주력 계약들은 이게 언제 깍 체결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분기별 예약 성장률 변동성은 클 수 있다고 약간 여지를 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은 한 66%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건 계속되는 AI 투자란 또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낮은 애주러 쪽으로 매출 비중이 옮겨가는 효과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낮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각 사업 부문별 2분기 가이던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핵심 위주로 짚어주시죠. 네,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요. 먼저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여기는 M365 상업용 클라우드가 코파일럿이랑 E5 플랜 중심으로 13에서 14%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소비재 쪽도 20%대 중반으로 높게 상장할 것 같고 링크드인이나 다이내믹스 365도 각각 10% 안팎, 10%대 중후반으로 꾸준히 성장할 걸로 전망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 유지된다고 봐야죠. 그 다음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여기가 역시 제일 흥미로운데 전체적으로는 26에서 27% 성장을 예상했고요. 핵심인 애저어는 고정통화 기준으로 약 37%라는 아주 높은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CFO가 또 한 번 강조한 게 있어요. 바로 수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이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이게 계속 나오네요. 그럼 애저 성장이 예상치인 37%보다 사실은 더 높을 수도 있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그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뉘앙스입니다. 용량 늘리는 걸 최대한 빨리 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번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는 이 용량 부족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애저를 쓰려는 외부 고객한테 팔 수 있는 용량하고 또 코파일럿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제품 지원이나 R&D에 필요한 용량 사이에서 되게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 성장률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거고요. 한편 온프레미스 서버 매출은 클라우드로 계속 넘어가니까 낮은 한 자릿수 중반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 퍼스널 컴퓨팅은 좀 숨고르기가 예상됩니다. 윈도우즈 OEM 디바이스 매출은 낮은 한 자릿수 중반 감소를 예상했는데 윈도우즈 10 지원 중류 효과는 있지만 1분기 말에 유통 채널 재고가 좀 높았던 게 2분기에 소화되면서 영향을 받을 걸로 봤고요. 검색 광고는 낮은 두 자릿수 성장으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걸로 예상했고 엑스박스 콘텐츠 서비스는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아서 낮은 한 자릿수 중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CFO가 마지막으로 투자자들한테 강조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예약이나 수주 잔고, 또 실제 제품 사용량 같은 모든 수요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장 리더십을 더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인프라, AI 인재, 제품 혁신에 대한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계속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비용이 늘거나 용량 제약 같은 게 있더라도 결국에는 고객한테 진짜 가치를 제공해서 길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과 의지를 보여준 거죠.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CFO 에이미 후드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재무 상황, 또 성장 동력, 특히 클라우드와 AI 쪽이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 그러면서도 나타나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용량 제약 문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걸 고려한 현실적인 미래 전망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네요. 이 내용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나 현재 위치를 이해하시려는 분들께 중요한 그림을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라는 이 큰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CFO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넘쳐나는데 용량 제약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AI 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할까요? 애저를 쓰려는 외부 기업 고객일까요? 아니면 코파일럿 같은 자사 AI 제품 사용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중요한 파트너인 오픈 AI일까요? CFO가 애저 성장과 내부 수요 간의 균형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방향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AI 생태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전략을 CFO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